여기 한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임진강에서 가장 큰 수운의 중심지이자 100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반도의 중심인 곳, 바로 연천입니다. 사람의 발길은 드물지만 역사의 위험만큼은 깊은 곳을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검영입니다. 경기도 연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동안 작고 소박한 도시라고만 생각했지 사실 크게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연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청정 자연 속 역사 문화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보다는 이 연천의 매력을 멋있게 설명해 주실 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문학자이신 손종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이 연천 땅이 알려진 것보다 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땅이라고요? 예, 연천은 임진강이 흐르고 있는 곳으로서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지역인데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구려와 신라가 접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굉장히 전투를 많이 벌였던 곳이고, 그리고 당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 신라가 또 여기서 엄청난 전투를 벌였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임진강, 한탄강 이 주변의 그 연천 지역은 아마 우리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지류와 만나 형성하는 삼각형의 대지, 그리고 그 위에 높게 구축하며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똑똑한 형태의 섬, 이곳은 호로고루성입니다. 교수님, 여기 지역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호로고루성이라고요? 이 호로고로성이라는 것은, 호로라고 하는 것은 호리병 혹은 호로방 그러는데, 이렇게 중간이 뭐라고 그래, 짤룩해서 우리가 손으로 잡는 그 호리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의 모양이 그런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고루라고 하는 것은, 고는 오래됐다는 뜻이고, 이 루라고 하는 것은 자연 지형 위에다가 흙을 쌓아 가지고 망루처럼 만들어서 이 성이나 요새처럼 함으로써 군사적 방어용으로 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삼국시대에 고려가 신라의 북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 올려서 만들었던 성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호로하에 놓여 있는 옛날 성루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곳에 와 보니까 아니래도 지대가 다른 곳보다 좀 높은 데에다가 이렇게 쌓아 놓으니까 그렇죠. 사방이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땐 경치가 너무 좋지만은 옛날에 삼국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특히 요 지역이 그 말을 타고 건널 수 있는 물이 얕은 곳이에요. 그 여기가 건너오면은 절벽이고 절벽 위에 망루가 있으니까 지키기에는 가장 좋은 요새 중에 요새라고 볼 수 있죠. 고구려의 역사가 남아있는 지역 연천, 이곳에서 그 흔적을 만났습니다. 먼저 호로고루성에서 당나라와 펼쳤던 전투를 암시하는 내용이 삼국사기에 기록에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중심부와 달리 성벽의 내외면에 석축한 것은 고구려의 특징적인 축성 기법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 중 특히 고구려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발굴 당시에 그 유물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호로고로성에서 발굴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발굴된 것들을 본다면은 우선 그 쌀이라든가 콩 같은 거, 그게 이렇게 옛날 게 썩어가지고 된 그것들 모습을 남아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와, 고구려 기와죠. 고구려 기와라든가 그 다음에 고구려 기와를 하고 나서 이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거를 수막새라 그러는데 연화무늬 그러니까 연꽃무늬의 수막새도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돌저우추도 발견이 되고 많은 유물들이 발견이 됐죠. 그런 걸로 봐서 고구려 중반기 정도, 즉 4세기 말 정도에 이것이 아마 축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3 이곳에는 고구려의 전성기 시대를 의미하는 광개토 대왕릉비도 있었는데요. 6.39m의 실제 크기와 같은 모습으로 고구려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네. 이 광개토 대왕비는 네. 원래 중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집안에 있던 건데 2002년도에 남북 교류의 상징으로 뭐 우리가 볼 때는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북에서 만들어 가지고 남쪽으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모형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제가 백두산을 가서 박물관에서 이 광개토 왕릉비를 봤는데 예. 그 실제로 거기 있는 거는 이거보다 크기가 굉장히 작았는데 실제 크기가 예, 실제 크기가 이거고요. 거기는 이제 축소해가지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0몇백 년 전에 이 정도 크기의 돌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력이고 엄청난 국력이라고 볼 수 있죠. 고구려를 넘어 이번엔 연천 땅에 남아있는 신라의 흔적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신라. 이곳은 신라의 마지막 왕릉이 있는 장소입니다. 고랑포 북쪽 언덕자리에 잡게 된 왕릉. 이곳에선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신라의 왕릉이 경주를 벗어나 다른 곳에 안치던 경우는 경순왕릉이 유일합니다. 망국의 서름을 가슴에 묻은 것도 모자라 죽어서도 비운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교수님. 네. 원래 신라의 왕들은 예, 그 경주 인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경순왕은 네. 경주에서 머나먼 어. 이곳 연천까지 와서 이리 묘를 썼을까요? 그죠, 신기하죠. 예. 경순왕이 고려 왕건에게 항복을 하거든요. 항복을 하니까 왕건은 그 경순왕을 아버지 뻘로 모시면서 넷째 공주인 낙랑공주와 다시 혼인을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사위가 되는 거죠. 네. 말은 아버지지만 사위를 삼아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왕족이 된 거죠. 왕족이 됐는데 왕건이 말하기를 왕족은 개성에서 백리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백리 밖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개성으로부터 백리 정도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비운의 왕이라는 거는 나라를 망하게 한 비운의 왕도 있지만은 사실은 신라로 돌아가지 못한 왕으로서의 비운의 왕도 또 되는 거죠. 이거 경순왕을 직접 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주 좀 남다른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왕릉 구경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서울 쪽이나 경주 쪽에 가봤지만은 가축에 있는 벽이 있었던 적도 없었고 오늘 저는 처음 벽 쪽이 있는 것도 봤고 또 비운의 왕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느끼는 감회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또 교수님 설명이 너무 적절하게 해주시니까 이게 뭐랄까 끝만 보던 게 아니고 속까지 보는 느낌, 신라가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고려 왕족의 정치적인 이유로 죽었어도 제 땅을 밟지 못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망국의 한을 품고 이곳에 잠든 모습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알 수 없는 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는 경순왕릉에 대한 비석 같은데요. 비석에 글자가 전혀 없거든요. 이게 어떤 비석인가요? 예, 이제 요 비각 밑에 속에 있는 것이 이게 경순왕 비석인데요. 이게 아마 고려 초에 세워졌던 것으로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글자가 마모돼서 없어져서 그렇지 실제로 이제 신라 경순왕지릉이라는 글자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래되고 그 다음에 이 뭐라 그럴까 묻혀가지고 발견되지 못한 상태에서 잃어버린 상태에서 계속 굉장히 오래 수백 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석도 막 그 글자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후손들이 찾지 못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찾아가지고 그렇게 알게 된 거니까
그건 참 역사적으로도 비운의 왕이지만은 실제로도 이런 그 묻혀져 버린 역사에 잊혀져 버린 그런 왕이 될 뻔했죠. 고구려와 신라를 봤으니 이제는 연천에 남아있는 고려와 조선의 흔적도 살펴봐야겠죠. 언덕을 살짝 오르니 고즈넉한 지붕 하나가 보였는데요. 이곳은 고려 왕실의 안식처이자 제사당의 역할을 하는 숭의전입니다. 태조 왕건을 비롯해 나라를 부흥시킨 4명의 왕들과 고려 충신 16명의 위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 숭의전은 예. 조선 초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웠나 봅니다. 혼란스럽다기보다는 고려를 망하게 한 그 장본인이 이성계죠. 조선을 세웠는데 아무래도 고려의 민심이 조선을 따르지 못할까봐 고려의 왕들과 충신들을 제사 지내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1392년에 조선을 세웠는데 1397년에 숭의전을 만들어서 고려 백성들의 민심을 다스리려고 했던, 고려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고려를 잘 쌓고 있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이 잘 번성하게끔 하는 그런 아주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숭의전 앞 임진강 절벽 끝에서 자라 처연하게 600년 가까운 역사를 거쳐온 느티나무. 우리의 역사는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게 될까요? 오늘 문검영의 공감 에세이는 연천으로 떠나보았습니다. 숨겨진 흔적과 역사를 찾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숨겨진 경인 지역을 재발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